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는요, 그냥 문서가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항의서안 한 통입니다.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 연맹이 농협중앙회 전북도 본부에 보낸 거죠. 맞습니다. 이걸 읽는데 정말 그 농민들의 분노가 활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분노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대체 농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농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이 항의서가 딱 두 가지 큰 축을 짚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농협 내부가 완전히 썩었다는 구조적 비리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나락값 폭락 사태. 바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농민들의 불만 이 정도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존재 이유요? 네, 항의서를 보면 지금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그냥 몇몇 직원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이건 농협이라는 조직의 뿌리 깊은 지배구조, 그 권력 문제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렇죠. 한마디로 농민을 위해 있어야 할 농협이 과연 지금 농민을 쳐다보기는 하는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농협 내부가 썩었다는 이야기. 네, 항의서에 정말 무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농협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이 정말 상징적이죠. 횡령, 인사비리, 부당해고, 불법 대출. 아니 어떻게 조직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비리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건데요. 항의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는 고질적인 선거 구조, 그리고 둘째는 내부 권력의 쏠림 형상입니다. 권력의 쏠림이요? 네. 쉽게 말해서 지역조합장 한 명이 쥐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아, 인사권, 예산권, 사업권까지. 사실상 제어음처럼 군림하는데 이걸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없는 거죠. 견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로 이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그냥 구호로만 남게 된 거고요. 조합장 힘이 세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횡령이나 불법 대출 같은 이런 비리 백화점 수준의 문제로까지 바로 이어지는 거죠? 내부 감사 같은 건 없나요? 물론 형식적인 장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주변 사람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줄을 서려고 하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쌓여서 터져나온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조직을 비판할 때 외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항의서는 농민들이 12월 1일에 농협중앙회가 직접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을 증거로 들이밀어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영리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상대방의 말로 반박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농민들이 농협을 비판하려고 농협이 스스로 발표한 자료를 썼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거의 상대방의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격인데요. 도대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요? 그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역대 농협중앙회장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돼서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농협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성하겠다고. 아, 자기들 입으로 시인을 했다. 그렇죠. 농민들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봐라, 이건 일부 지역조합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 조직의 맨 꼭대기부터 썩었다는 걸 당신들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느냐 하고 쐐기를 박는 거죠. 와. 몇몇 썩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 상자 전체가 썩었다는 걸 자백한 셈이니까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결국 이 내부 비리 문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항의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농민들은 이 구조적인 부패가 자신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쟁점인 나락값 폭락 사태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이 두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항의서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아, 연결이 되는군요. 네. 항의서는 나락값 폭락에 대한 농협의 대응을 무책임의 극치,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무책임의 극치요? 원래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수급 조절.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나랏값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도 농협이 시장 안정을 위해 쌀을 충분히 사들이는 이른바 수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렇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빚과 손실로 돌아왔고요. 바로 그 대목에서 정말 비극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항의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민들의 쌈짓돈으로 쌓아 올린 농협의 수백조 자산은 일부 임직원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인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쌀은 창고에서 썩거나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비가 되네요. 한쪽에서는 주인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인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이 상황. 이걸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규정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바로 그 지점이 내부 비리 문제와 나랏값 문제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아, 즉, 내부의 구조적인 부패와 잘못된 권력 구조가 결국 농민을 위한 조직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리죠. 결국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군요. 네, 농민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써야 할 조직의 역량과 자원이 내부 권력 다툼과 비리 같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인 셈입니다. 비리 문제와 나랏값 문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농민을 배신한 농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나쁜 열매다는 거예요. 와,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연결되네요.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항해서가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6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걸 한 해씩 나열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좀 묶어서 살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당장 책임져라, 시스템을 뜯어 고쳐라, 그리고 급한 불부터 꺼라. 좋은 분류네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당장 책임져라에 해당하는 요구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구사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첫째, 비리 연루자를 전부 수사해서 처벌하라. 아주 단호하죠? 네, 내부 감사 같은 걸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맡겨서 관련자들은 즉시 직무정지 시키고 파면까지 하라는 겁니다. 손방망이 처벌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구도 있죠. 네, 셋째, 농협 중앙회장이 직접 나와서 공개 사죄하라. 최근 수뢰 의혹이 제기된 강호동 회장이 직접 농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라는 상징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죠. 일단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최고 책임자가 사과부터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즉각적인 책임 추구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테니 더 근본적인 요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시스템을 뜯어 고쳐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구사항인데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둘째, 구조개혁 방안을 당장 수립해서 발표하라. 사람 몇 명 잘라내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네, 이런 비리가 다시는 생길 수 없도록 아예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서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 개혁의 핵심으로 다섯 번째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아, 선거제도 개혁. 농협 회장 선출 방식을 바꿔라. 항의서는 농협 비리의 시작은 선거라고 단언해요. 시작이 선거다? 네. 소수의 대의원들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 금권 선거와 줄 세우기 문화를 만드니까 모든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뽑는 농협 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자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여섯 번째 요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 대목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맞아요. 조합원이 농협 운영 자료를 좀 보자고 하면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지 말라고 일갈해요. 하하, 그렇죠. 주인이 자기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다는데 왜 숨기냐는 거죠. 결국 조직 운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원천 차단하라는 요구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처벌하고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그렇죠. 13번, 256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한 불부터 꺼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네 번째 요구사항인
나랏값 안정화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이건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문제죠. 맞습니다. 농협이 가격 폭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장 시장에 풀린 쌀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가격을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요구사항들의 논리적 흐름이 더 명확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즉각적인 조치,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항의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진단서이자 처방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조직의 지도부와 실제 주인인 조합원 사이에 신뢰의 강이 얼마나 넓고 깊게 펴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항의서는 농협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는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농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농민이 진짜 주인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죠.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예고하는 출사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서는 농협이라는 특정 조직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더 넓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비단 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인이 다수인 조직, 예를 들어 일부 대형 노조나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나타나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경영진과 실제 주인인 구성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조직의 목표가 구성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유지와 권력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 항의서는 바로 그 변질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항의서는 농협이 자신의 주인인 농민을 잊어버린 조직이라고 규정합니다. 네, 이는 모든 조합원 소유 조직 혹은 주주가 많은 기업, 더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국가라는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거대해지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어떻게 그 설립 목적과는 정반대로 구성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조직이 초심과 본질을 잃지 않고 진정한 주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